자,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지금 눈이 좀 빨간데 이게 뭐 제가 어디 가서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안구가 좀 약간 건조해지는 시기래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눈이 약간 멍이 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밑에 출혈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다 일어나서 그런 거니까 혹시나 뭐 저 선생님 뭐 폭력적인 선생님이어서 뭐 어디 가서 뭐 다투고 온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 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녹화해가지고서 전송도 해드릴 거고 PPT에 있는 내용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미지화해서 탑재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도 뭐 혹시나 뭐 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편안하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설명 순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상담이나 학습에 대해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어떤 준비물을 챙겨서 보내주셔야 되는지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 윈터스쿨 관련해가지고서 학생들이 몇 시에 등원하는지, 뭐 목표 진로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할 거라고 했는데 관련 사전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안내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1인 1패드를 제공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출석, 그리고 입실, 그러니까 뭐 입실, 퇴실, 외출 시간, 그리고 학생의 학습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공부한 것들 인증한 거, 그리고 인증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깔고 활용하는지 설명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어머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담 및 학습 준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학생들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1대1 심층 상담을 할 거예요. 이때 가져와야 되는 준비물들이에요. 네, 이때 가져와야 되는 준비물은 아니고요. 최대한 미리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어디다 보내주시면 되냐면은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철산역 주재근 베이커리 2층에 있는 마이엠 영재 입시 센터에 전화 아니면은 게스트 선생님 혹은 사진이나 스캔을 해가지고서 여기 제 메일 주소에다가 보내주셔도 돼요. 이쪽으로 이제 빨리 보내주시면 좋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학교 생활 기록부 및 성적표예요. 그러면은 성적표를 분석을 해서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일단 진단을 할 거고요. 만약 중학생인 경우에는 이 정도 성적일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놨어야 됐는데 최근에 봤던 시험지들도 가져오면은 시험지에서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미리 주시면은 분석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번 주나 아니면은 뭐 늦어도 뭐 다음 주 뭐 다음 주 다음 주는 이제 시작이니까 뭐 요번 주 내로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근데 상담 당일날 가져온다라고 해서 상담 퀄리티가 막 엄청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뭐 미리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좀 가져다 주시고 아니면 상담 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학생부, 그리고 내신이랑 모의고사 학교 성적표 전체, 그리고 시험지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학원 교재 및 자기주도 학습 교재들을 가져오는데요. 모든 학원 교재들을 가져왔을 때 학생이 학원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뭐 영어랑 수학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 학원에서 하는 교재들을 바탕으로 이거를 흡수하는 과정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짜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학원 교재만으로 이 보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교재나 인강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만약에 이뭐 교재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모든 과목에 대해 가지고서 커리큘럼을 짜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 그럴 때마다 뭐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한두 권씩 사가지고서 이렇게 쟁여놓고 풀지는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들도 다 가져올 수 있게 좀 약간 지도를 해주시면은 그 책들 중에서 현재 수준에서 풀었을 때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교재도 커리큘럼에다가 짜줄 거니까 그런 교재도 있으면은 올 때 다 보내주시면 돼요. 맨 처음에 올 때만 보내주시면은 어차피 이 책상에 개인용 수납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놓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올 때만 요런 것들을 챙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원 교재 전체,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 교재,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려고 계획을 해놓은 교재, 사놨지만 거의 놓으셔놓고 풀지는 않고, 혹은 뭐 그냥 앞에 1단원만 새까맣게 풀어놓은 교재들, 이런 거 가져오면은 이게 지금 필요한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 계획표 짜는 법 다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관련한 이런 자료들인데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진로에 관련해서 혹은 각 과목들에 관해서 이미 뭐 심화탐구라든지 아니면은 진로에 관련된 이런 학생부 구성들을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요거를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잡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방학 때는 어떤 거를 준비해 놓고 어떤 독서를 해나가면 유리한지, 이런 것도 커리큘럼에 넣어주려고 하니까 혹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뭐 준비했던 이런 학생부 자료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위해서 뭐 과학고나 뭐 외부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해온 것들이 있으면은 가져오면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학생부 관련 자료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자료가 어저께 이제 저랑 같이 한 1년 반 동안 상담했었거든요. 이게 소아고 학생인데 이게 1학년 1학기 끝나고 상담 왔었는데 아유 정말 학생부가 이 뭐랄까 대학교 입장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없어졌는데 1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소아 비전맵도 준비하고 선생님들께서 뭐 상담해가지고서 뭐 발표나 보고서 기회 준 것들 하나하나 논문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활용해가지고서 결국 어저께 그 경희대 경영학과 붙은 친구가 썼던 이 소아 비전맵을 제가 여기 예시로 이렇게 들어놓은 건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방학 때 사실 준비를 되게 많이 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방향성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 때 만약 진로가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나가야 되는지, 진로에 관련해서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사이트, 어떤 논문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간략하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간략하게 안내해주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할 때 이거는 하나하나 세세히 제가 온라인으로 다 안내하고 이건 숙제 제출 다 받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최초 상담 때도 자기가 방향성을 대략적으로는 다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학생부 관련 자료도 보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진로 관련해서도 뭐 테스트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요거는 좀 미리 보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 내로 보내주셔도 되고 뭐 주말 중에 그냥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가 진행될 경우.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3단계로 할 경우에는 이 온라인 독서실까지는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독서실을 시작하게 되는 3단계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환불 조치는 다 해드릴 거니까 그건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온라인 독서실을 한다라고 해도 하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이기는 해요. 뭐 하나 예시를 지금도 제가 학생들 온라인 독서실 체크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있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희 스터디핍 이용했던 학생인데 이게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완전 텐션이 떨어져가지고서
공부를 거의 그냥 자기 입으로도 하는데 자기 그냥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학원 숙제는 정말 무조건 다 하던 친구인데 학원 숙제 달성률도 좀 약간 낮아진 데다가 원래 이 친구가 중학생 예비 중3 때 저를 만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 8시간씩 자기주도 학습을 물론 맨 처음에는 1시간 정도밖에 못 앉아 있었던 친구였는데 한 2달 전까지는 하루에 한 7, 8시간까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을 수준까지로 성장을 했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로 집에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도 체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습을 뭐 1시간도 막 하기 좀 힘들어했던 친구인데 온라인 독서실로 이렇게 계속 보면서 만약 공부 안 하면은 전화하고 그리고 학부모님께 전화해서 지금 좀 공부 안 하는데 좀 바꿔달라라고 해가지고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일러주고 해가지고서 지금은 그래도 최소 하루에 4시간을 5시간씩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학습하고 저한테 상담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게 이렇잖아요. 만약 뭐 이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 확진자가 막 한 1,500명이 생겼는데 뭐 광명시에서 막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학부모님들도 이게 체감상 그러니까 그날 같은 경우에는 좀 집에서 좀 약간 하기를 원하시는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날은 이제 미리 얘기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온라인 독서실로 해가지고 다 진행을 할 건데 온라인 독서실을 이게 노트북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노트북으로 하면은 지금 저 비추는 각도 있잖아요. 이렇게밖에 비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 비춰놓고 노트북으로 딴짓하고 뭐 옆에다가 만화책 놓고 보고 이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독서실을 했을 경우에는 이 카메라의 좀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카메라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손이랑 얼굴이랑 교재랑 전자기기가 모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있는 사진과 같은 각도에서 해야지만 정확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서는 물론 집에 이런 거를 이제 고정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은 그 장비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 없으시면은 다이소 가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제품 5,000원인데 이거 저도 이거 해가지고서 뭐 면접할 때도 사용하고 뭐 회의할 때도 사용하는데 하나 좀 구매해 놓으시면은 이거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서 요거 하나 정도만 좀 구비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계신 학부모님들께는 또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이게 뭐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집에 계신 학부모님들께는 제가 학생이 뭐 졸거나 아니면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학부모님께 전화해서 학생을 좀 바꿔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 학생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리로 해놨을 때는 이 친구들이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러니까 집에 혼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가 다른 거는 알람 다 꺼놓고 나가지 있고서 요 똑풀만 요 알람 켜놓으라고 할 거기는 해요. 근데 만약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무음으로 해놓으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늘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 졸고 있어가지고 제가 깨운 거거든요. 일어나 일어나 세수 한번 하고 와 했는데도 못 일어나서 결국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 전화해서 잠깐만 바꿔달라 라고 해가지고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이런 전화를 할 건데 이것만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 좀 약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온라인이 안 되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학습 공간에서 나오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이게 저번 이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이라고 혹은 학교에서 코로나로 인해 선생님들이 안 챙겨주신다고 해가지고서 좀 손 놓고 있기에는 이 상황당 좀 그때마다 더 열심히 하는 애들만 너무 격차를 벌려가기 때문에 혹시나 좀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이러한 시스템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 입력 방법 안내 드릴 건데요. 지금 아까 문자에 보면은 설문지 링크가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나머지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뭐 학생의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 학생의 학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직은 이제 고등학교가 뭐 확정한 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적어주시고 학생의 학령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학부모님의 전화번호랑 학생의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 이게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그 학생 핸드폰 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학부모님과 학생
두 분 다 좀 약간 대단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핸드폰 애들 요새 없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 아이가 뭐 사춘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이 뭐 심한 경우에는 사실 사주는 게 낫지만 아니라면은 진짜 핸드폰이 없는 거는 공부하는데 엄청난 습관자인데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학생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거인데도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경우에는 학생의 전화번호는 그냥 010까지만 적어주시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핏 시작일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1월 며칠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학교마다 방학이 달라가지고서 시작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작일 맞춰가지고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4일날 이제 대부분 시작을 하게 될 건데 4일날 시작하면은 4일에서 5일 사이에 웬만하면은 초기 상담 할 거라 가지고서 뭐 상담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걱정은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 일자에 비례해서 이제 수강료가 일할 계산 되거든요. 이제 4일부터 31일까지가 6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못 오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 해가지고서 금액 다 차감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날짜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이제 심화 상담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당 자기가 몇 시에 와서 학습하겠다라는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학원이 중간에 껴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시간들 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좀 약간 보기 편하기 위해서 1시간 단위로 24시간 표기법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후 1시면 오후 1시라고 적지 말고 그냥 13시라고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13시까지는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다른 관리가 뭐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녁 시간 6시, 저녁 시간도 6시, 7시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때는 관리 선생님이 상주에서 계시기 때문에 뭐 그때는 다 관리가 되기는 해요. 다만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는 관리 선생님도 식사를 하러 가시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 입출입에 대한 체크라든지 뭐 학생이 뭐 집중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상주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요거가 좀 약간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해주실 때 우리 아이가 그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윈터 시간에만 이용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저기다 윈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윈터 시간 공부하고 저녁에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윈터 컴마 하고 뒤에 저녁에 오는 시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 요일마다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학원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윈터 시간에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날 그 요일에 등원하는 시간을 따로따로 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뭐 9시부터 뭐 10시 반까지 학원을 가기 때문에 11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1시부터 저녁을 집에 와서 먹고 그 전인 7시까지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19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고요. 이게 30분 단위 관리는 저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학원 일정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변경 가능하니까요. 뭐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지금 확정된 것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아요. 뭐 12시에서 1시 사이에만 식사 시간이고 이것도 뭐 내용 나중에 다 변경 가능하고 만약 뭐 그 주에 뭐 급하게 뭐 할머니 댁에 가야 될 일이 뭐 생겼다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되고요. 희망 등원 시간을 입력하면 그냥 윈터랑 똑같이 관리할 거예요. 입출입 관리, 학습 분위기도 관리하고 그날 공부한 거에 대해서 1일 레포트 발송도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설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스터디 큐 수학을 이용하실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거랑 국어 비문학 독해 프로그램인 독수리를 활용하실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게 뜰 텐데 요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학 콘텐츠 스터디 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학생이 학원에서 진도 나간 부분까지 혹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한 부분까지를 조사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문제를 인쇄해서 줄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인쇄해서 주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가지고서 OMR 카드로 시험을 보면 돼요. 그럼 시험을 보고 나면은 모르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QR코드나 강의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오답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일괄적으로 시험 본 이후에는 금요일 날에는 자기가 틀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서 비슷한 유형들을 풀어볼 수 있는 클리닉지를 전달할 거예요. 물론 클리닉지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QR코드나 이 강의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인터넷 강의, 해설 강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독수리 컨텐츠라 그래가지고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고 본문 독해를 한 후에 그 본문 독해하는 지문이 없어지면은 문제를 풀고 하면서 비문학 독해 능력을 기르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3부터 뭐 기하, 미적분, 뭐 수원, 수투 뭐 모든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학원에서 뭐 수학을 본다든지 수학에서 시험 보는 것만 충분하다 뭐 이런 분들 빼고는 신청해 주시면은 매주 목요일 날 수학 시험 보고 금요일 날 클리닉 전달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국어 비문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비 고2부터는 사실은 진짜 실제로 비문학 이 교재를 풀어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기 예비 고2 1까지만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고 그리고 비문학 실제 있는 교재를 통해서 푸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해서 미리 안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한테 해보니까 그 친구들도 체감상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책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매주 3회씩 월수금, 뭐 화목, 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정한 요일에 웬만하면 월수금에 보도록 할 거예요. 왔을 때 비문학에 대해 가지고서 자기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던 어휘부터 독해 문제풀이까지 하는 비문학 학습을 하루에 20분 정도씩 진행할 수 있도록 계정 생성 다 해줄 거예요. 요거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설문지 하면서 뭐 어려우신 점이나 뭐 이런 거는 저한테 전화로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요새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전화를 아주 저한테 편안하게 잘 남겨주셔가지고서 저도 편한데 제가 번호 한 번 더 남겨놓을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여기 관련해가지고서 궁금하신 점 혹은 뭐 걱정되시는 점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 학생 관리 어플 똑플을 좀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쳐보면은 여기 똑플이라고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똑플에 대해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똑똑한 플래너의 요 모양이 학부모용이에요. 요거 학부모용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주시면은 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회원 가입 눌러주시세요. 제가 이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똑플 시스템에다가 전체 다 등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요 빨간색 화살표로 된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주의해서 해주시면은 바로 가입이 가능해서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출입을 한다든지 와서 이제 뭐 학습 계획을 세운다든지 인증하는 거 요런 모든 내용 요걸로 가입만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공부한 시간까지요. 그래서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학부모님 성함 전화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학부모님 전화번호 그리고 학생 정보 입력해 보면은 똑플 자녀 아이디랑 자녀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 학생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아이디 비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전화번호 뒷 8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010-8488-4383이 그 학생의 전화번호다. 그러면은 8488-4383이 아이디고 그리고 맨 마지막 4자리인 4383이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요거 입력하시면 자녀 확인 될 거고 그러면은 회원가입 될 건데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가입하셨는지 다 볼 수 있기는 한데 좀 빠르게 해주시면은 이게 다 보실 수 있는 게 상당히 편하니까 빨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원가입 하시면 이제 볼 수 있으시는 것들인데 입시를 했는지, 퇴실 했는지, 외출했는지, 학습 언제 시작했고 종료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당일 계획한 거 어떤 거 공부했는지,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 학습 인증한 거, 그리고 학습 인증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학습관리 선생님들이 보고 나가지고서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이 댓글 같은 경우에는 두 선생님이 다 달아주실 거예요. 일단은 이 관리 선생님께서 지금 학습을 했으면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번 안내해 주실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상담하는 날 이외에 학습 인증을 했을 경우에 담당 또 관리하시는 컨설턴트 선생님이 공부한 내용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댓글로 체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등원이랑 학습과 집중하는 거 등 모든 것들을 이제 철저히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머님들이 신경을 좀 약간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어머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녹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소통을 통해 가지고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학생들 상담에도 적용하려고 할 거니까 언제든 뭐 담당 선생님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이분들은 좀 반영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일 날 혹시나 이제 뭐 위치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서 여기다 장소 적어놨는데 여기 식단단지에 감탄 떡볶이랑 그 피자가루 있는 건물 4층 거기에서 이제 진행될 거예요. 스터디핏 건물이거든요. 여기로 이제 등원일 맞춰가지고서 보내주시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학부모님들이 챙겨주시면은 웬만한 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는 이제 간담회랑 이제 설명회 때 다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지금부터는 좀 질문 있으신 것들 편하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답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은 등원을 사실 권유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등원했을 시에 학습 효과가 좋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랑 부모님이랑 협의해보시고 만약 못 오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만약 못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못 온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예비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극 올 수 있도록 권유하고 권장하고 관리하도록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지난 윈터 때 가장 공부 많이 한 친구가 예비 중3이랑 예비 고1이기는 하고요. 그 예비 고1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 윈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설득해가지고 윈터를 한 타입인데 그 친구는 지금 진도고가인데 그때 당시에 거의 오전 1시부터 뭐 저녁 12시에서 새벽 1시 토요일도 꽉꽉 채워서 했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중3 친구도 거의 막 평균이 한 20점 가까이 오른 친구인데 그 친구도 오전 9시부터 거의 저녁 10시까지는 꽉 채워서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강제는 아닌데 최대한 아이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할 거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필수고 나머지는 학생이랑 부모님이랑 협의해가지고서 여기 설문지에 남겨주시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진행될 거고 그 시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겨울방학 특강이 만약에 오후에 시작되면은 그 시간대는 이 윈터스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여기 못 오니까 아까 윈터스쿨 설문지에 그 요일에는 그 시간에 나와야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네, 그리고 그렇죠. 그때 만약에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 만약에 쌍방향이 아니고 선생님 수업만 들어도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학생이 만약에 줌을 통해서 뭐 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옆에 있는 학생한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하면은 바깥에 한 네 자리 정도가 있어요. 그 네 자리에서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까지만 미리 신청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학습을 뭐 다른 학원에서 가야 되는 시간에는 갔다 오면 되는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언제든 스터디핏에서도 진행이 가능해요. 다만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바깥의 공간에는 네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그 쌍방향으로 수업 들을 수 있게 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원 태블릿으로 온라인 수업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능진인 거예요. 그래서 학원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1인 1태블릿이 제공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집에서 만약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태블릿을 들고 가가지고서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대여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문자로 좀 약간 안내드렸지만 이 2단계부터는 그 학원 내 취직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2단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는 학원에서 도시락 먹는 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은 바깥에서 먹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안내드렸다시피 2.5단계에서는 저희는 이제 스터디 카페 공간이기 때문에 다 운영이 가능해서 오프라인 윈터스쿨은 다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3단계로 이제 격상되었을 경우에만 이제 아마 스터디 카페도 운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신청지 보내주시면은 이제 시작일이 정해지니까 그 시작일 때 보내주시면은 상담도 바로 이제 시작하고 관리도 바로 시작해 가지고서 모든 상담 내용이랑 뭐 출결 현황, 학생 인증샷 보낸 거, 그리고 인증샷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피드백한 거 이런 거 다 받아보실 수 있고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이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만약 수학 시험도 보는 거 신청하시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볼 거고요. 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요 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 오리엔테이션 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녹화본, 바로 인코딩만 되면은 바로 문자로 전송 다 해드릴 거고 이 PPT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 영상을 보실 수 없으니까 여기 PPT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파일로 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가지고서 한꺼번에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질의응답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제가 한 3, 4분 정도 더 켜놓을 테니까 여기에서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만약에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식사와 겹치는 이 시간에 와가지고서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방학 날짜 같은 경우에는 방학 전에도 이 만약에 온라인 클래스 듣고 와가지고서 이제 예 사전에 상담 가능하죠. 만약 미리 신청하는 그러니까 요청 사항이라고 거기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윈터스쿨은 그때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만약 상담받기 희망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담은 이전에 하고 그 방학 날짜부터 윈터스쿨 시작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수업하고 숙제 받는 거 같은 경우에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약에 수업을 못 듣는 날짜에 뭐 방학이 있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듣고 숙제만 내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레포트 완성까지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아이들과 뭐 차별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또 여쭤보신 것 중에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이제 등원이 힘드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사실 그 레포트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서 1년 동안의 진로 로드맵을 세워주는 거는 그러니까 2월 달 상담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2월 달에 하는 상담도 최대한 1월 달에 해보도록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2월 달에 하는 그 뭐 레포트 마무리와 뭐 추가 레포트와 뭐 면접이나 뭐 자기소개서까지는 이제 2월 달에 하는 것들은
1월 달에만 이용하시면은 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